제조 예산 잡기 해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같이 강사님들은 이상훈 대표님하고 이성훈 대표님하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단도입적으로 제조 예산 얼마 드셨나요? 일단 금형비만 한 5천만 원 정도. 금형비가 5천만. 파트가 거의 몇 개였죠? 7개. 고무하고 실리콘하고 플라스틱 들어간 게 7개 파트였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간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연습기에 들어가는 부품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4,000대를 하기 4,000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금형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 ABS, 그다음 여기 러버 부분, 나머지는 이제 조립, 여기는 원자재 부분 재료비로 들어가는 예. 부분이어서 그래서 한 3억 원 정도. 네. 다르죠. 그러니까 실적으로 그러면 제조에만 3억 정도가 들어가신 거예요? 4,000대를 제조하는데. 금형 포함해서 재료비까지 해서 3억 정도. 그러면 금형비가 한 5천만 정도 들어갔고 4,000대 제조하는데 여기 혹시 라이센스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아니, 그건 빼고요. 빼고 순수하게 이거를 4,000대 만드는데 3억 정도 들어간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단도직으로 또 한번 이성훈 대표님은 제 제품 한번 들고 있을게요. 아, 네. 이것도 포함을 해야 될까요? 물은 빼주세요. 네네. 저는 물을 몰라갖고. 네네네. 이렇게. 네. 이성훈 대표님은 초도 생산 몇 개 하셨죠? 저도 2,000개를 했는데요. 예. 이제 이거는 작은 물통이고 큰 아, 물통이어서 이제 조립할 수 있게 만든 건데 저 이거 두 개 합쳐서 1억 정도 든 것 같습니다. 저도 기보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1억이요? 네, 두 개 합쳐서. 금형비가 얼마 드셨는데요? 금형비가 이거는 한 4, 5천 정도 들었고요. 이건 네. 한 2천 정도 들었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개발 쪽에서 간단하게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이 도대체 그러면 1억 들었고 3억 드셨잖아요. 이 양산에만 제조 단계에서만. 그 다음에 어떤 식의 문제들이 발생했고 어떤 돈들이 들어갔다는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궁금한 게 그럼 자금 조달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이제 기술 보증 기금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어떤 걸 또 조달하신 거죠? 자금 조달이 되게 중요하니까요. 최대한 정부 정책 자금을 많이 이용을 했죠. 물론 그 정부 정책 자금 자체가 어떤 뭐 금형을 뜰 수 있던 그런 성격의 제품은 정책 자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제품이라든가 R&D 할 수 있는 데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조달이 됐나요? 그러면 너무 큰 돈이잖아요, 솔직히 요즘 크라우드 펀딩 받으셨죠, 또 그리고. 네, 크라우드 펀딩 맞아. 같은 경우에도 요즘 지자체라든가 서울 뭐 SBA, 서울산업진흥원 아니면 한국무역협회, 예, 창업진흥원 이런 쪽에서 가장 이제 많이 그 정책 자금을 많이 밀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가장 성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처음 제조하시는 창업자분들은 그런 크라우드 펀딩을 자금을 최대한 잡으셔가지고 마케팅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지금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막상 크라우드 펀딩에 올라가려면 올리기 위해서 그것도 되게 돈이 많이 필요해요. 홍보도 해야 되고 컨텐츠 만드는 것도 몇 천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크라우드 펀딩에 올라가기 위한 컨텐츠 만드는 정부 지원 사업들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올려서 컨텐츠를 올리셨고 그 다음에 일반 얼리 어댑터들에게 투자를 해주신 거를 또 일부분 받아서 또 양산비로 쓰신 거죠, 그러면? 맞습니다. 그 3억 원을. 네, 맞습니다. 네. 대표님 같은 경우 되게 성공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크라우드 펀딩이 좀 그렇게 많이 될지 몰랐거든요. 보통 1억 되기가 좀 쉽지가 않다고 봐야 되고요. 보통 어떻게 7억 이제 별도 어떻게 7억이 된 거죠, 그러면? 저도 이거 제조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일단 와디즈에서 약 한 7천만 원 정도 모았고요. 마쿠아키에서 2억 5천 정도 됐고, 마쿠아키에서 2억 5천이요? 네, 킥스타트에서 한 3억 3천 정도.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일부분을 이렇게 결제를 해주면 그거 가지고 양산비로 쓰신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제가 가지고 있던 예산이 만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한다면 한 1.5억 정도는 자기 자본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나머지 1.5억은 그 대부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제 조달을 했습니다. 조달하시고 그다음 초반에 이제 양산비에 조달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저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수익을 얻었는데 그 전에 전에 어떤 자금 조달을 하신 거예요? 저도 똑같은데 제가 대표님이 조금 더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정부 지원금은. 저도 SBA에서 크라우드 펀딩형 지원 사업도 저희가 선정이 되었었고 예비 창업 패키지도 했고 지자체에서도 받고 이랬는데 너무 똑같아가지고 어떤 말씀을 더 추가적으로 드려야 되지? 그 부분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기술보증기금이랑 신용보증재단도 많이 이용하시면 좋아요.
기술보증재단도 최근에 그 크라우드 펀딩형 대출이 나와서 그런 부분도 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근데 기술보증금을 빨리 받으셨나 보네요. 그러면? 저도 예비 창업자일 때 기보를 받았습니다. 맞아요. 네, 보통 그 먼저 기술보증기금에 찾아가게 되면 창업해서 올까요? 아니면 창업 전에 상담을 받을까요? 하면 보통 창업하기 전에 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자격 조건 심사가 까다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그래갖고 저도 옛날에 초창기 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당연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물어보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떨어지시더라고요, 많이. 맞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게 당연히 주는 건 아니구나 이게. 처음에 사업 계획상 어느 정도 제조 예산을 잡았었나요? 저도 한 예산은 한 1,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제조 예산을요? 네. 대표님 경우가 많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 1억이 들으셨잖아요. 네네. 1,000만 원 잡으셨어요? 네네.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 1,000만 원인데 왜 그러면 1억까지 얘가 늘어난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제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고 금형에 대한 개념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시작하면은 이 원자재에 대한 이해도 없고 또 뭐 하나하나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공자 사장님들과 만나서 이런 가격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 가격 퀄리티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제품에서 문제가 있던 게 이 예산으로 만드는 거는 폐금형으로 했을 때는 가능한데 실제 폐금형이요? 네, 폐금형이죠. 예, 막금형 네, 말씀하시는 막금형이죠. 거예요? 이제 한두 번 쓰고 이제 남은 폐금형으로 이제 제품을 만드는 경우 예. 그렇게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된다고 해서 맡겼더니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네. 그럼 막금형으로 처음에 한번 하셨고 네.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는 처음에 1,000만 원 예상했는데 왜 얘가 1억까지 갔는지 제조가 일단 이 제품에 대해서 뭐 냉각 처리도 안 되고 실사도 안 되는 이러한 금형 제조 공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왜 이 가격이 가능하지? 왜 저기는 얼마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가능하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금액에 가능한 이유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공부를 많이 하고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실적으로 한번 막금형을 갔다가 다시 봄금형으로 가신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금형을 2번 파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똑같은 뭐 이게 플라스틱 이것도 이 금형을 1,000만 원에도 팔 수 있고 2억에도 팔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 어떤 쇠를 쓰고 어떤 기술자가 분야에 따라 완전 달라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월남 천차만별인데 저도 제조를 처음에 모를 때 저희도 처음에 공장을 연결할 때 싼 게 좋지 연결할 거 아니에요. 품질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걸 파악을 해야 돼요. 대표님이 이거 갖고 10만 개를 찍을 건지 10,000개를 찍을 건지가 파악이 안 되면 금형의 품질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한 그래도 처음에 사업 계획 잡을 때 한 2억 정도 잡으셨나요? 어느 제조 원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조 예산을 아니면 2억 5천 정도 잡으셨었나요? 일단 저희 4,000대를 목표를 했기 때문에 예산은 한 3억 정도가 필요할 거라고 이미 생각을 했고 크라우드 펀딩 통해서 한 3분의 2 정도는 소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기 때문에 되게 소목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원래 그 예상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설계를 이미 그렇게 생각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제 접근을 했던 거죠. 그럼 반대로 아까 이제 제조회사에 늘어난 케이스 물어봤잖아요. 반대로 제조회사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보통 제 경험으로만 일단 생각을 하자면 제품을 만들어야지 하면 디자인 업체 찾아가고 그 다음 기구 해야겠네 하면 기구 업체 찾아가고 그 다음 이게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금형 업체 찾아가고 이런 시행되는 반복에서 여러 번 각각 업체마다 다른 얘기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그런 정부 차원에서나 이런 제조업 기반의 아이디어성의 제조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엄청 많이 생겼어요. 네, 미국도 그래서, 그렇고. 예. 네, 그래서 그런 한 번에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 컨설팅을 중개 서비스 해주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그게 또 정부 정책 자금하고 또 연계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디자인진흥원협회에서 시제품 제작 지원, 고기능 그리고 고디자인을 이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활용하신다면 부담이 많이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제조 예산을 줄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제조 예산이 뭐 생각보다 1,000만 원이 1억까지 간 건 알겠어요. 근데 그럼 저희는 좀 줄여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줄일 수 있을까요?
앞에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할 부분이 있나 싶은데 예. 어. 질문을 다음에 순서를 바꿔볼게요 제가. 대표님은 좀 경험이 많으셔갖고 네. 예.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처음 케이스에 그랬어요. 디자인은 어디서 하고 제품 설계는 어디서 하고 금형은 어디서 하고 사출은 이렇게 어디서 하세요. 하고 예. 따로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슈가 여기서는 제품 기부 설계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금형하시는 업체에서는 이런 거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두 분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이렇게 원스톱으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서로 얘기가 되는 자리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기구 설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를 한 번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근데 네. 좀 규모 있는 제조사들이 만나주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맞아요. 제조사들로 참여해 그러면 좋겠지만 제조사들이 참여해 주나요?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약간 개발 쪽까지는 워킹모어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외주 비용을 쓰더라도 어느 정도 위치에서 그래도 이 작업 지시를 할 수 있는데 이 제조 단계로 와버리면 제조사들이 더 커버리잖아요. 가벌이 바뀌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에 대한 애로점은 없는. 그것 때문에도 예산에 대한 왜냐면 벌써 대표님은 만약에 3천원 투자했는데 제조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럼 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작은 제조사는 그나마 작은 제조사 큰 데들은 오히려 스타트업을 고객이라 보지 않아요. 조그만 중견 제조사만 가도 아예 거래를 안 하려고 그러세요. 그런 문제는 없으셨나요? 일단 만나주지를 않고요. 만나준다 하더라도 상당히 그런 제가 서비스를 받는다기보다는 가르침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약간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대표님 약간 네, 그걸 이제 참고 듣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옳구나 틀리구나 판단조차를 못합니다. 되게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도 맨날 이 사례를 보잖아요. 맞아요. 네. 계속 얘기해 주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자서 들을 수는 없고요. 그런 경험이 많은 분하고 대동해서 들어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죠. 그쵸. 그런 또 인맥도 없을 뿐더러. 하여튼 대표님 보시기에 그럼 제조 쪽에 저희가 좀 더 뭐 주의해야 될 건 없을까요? 일단 계약서 쓸 때 그런 실사나 냉각 처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고 견적을 저도 한 15군데 받아봤거든요. 15군데 받아서 전형적인 창업 기업인데요. 네, 딱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보시는 분들도 저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네,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현실적인 대답을 해드리면 이렇게 원스톱으로 이런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 원포인트도 하나는 딱 요거만큼은 제조 단계에서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일단 뭐 한정된 자금과 그리고 한정된 자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1인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고민이 있어도 어디 같이 이제 팀원이 있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적극적으로 이런 전문 컨설팅을 의견을 많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자금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 좀 준비를 좀 많이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산 들어가는 순간 중간중간 결제할 게 너무 많아지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플랜을 충분히 잘 짜셔야 조급하지 않고 그 판단에 실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그건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제조에서는 한 번 작업 지시 잘못 내리면 다 돈이에요. 네. 돌아갈 수가 없어요. 무형은 그나마 설계나 디자인은 그래도 말을 해서 좀 수정 보완이 되는데 제조가 돈이 많이 드는 이유가 생각보다 한 번 결정 내리면 다음 돌아갈 시에는 다 돈인 거예요.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돼. 제조사가 보든 고객이 보든.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이제 컨설팅 업체에서 그런 거 주지 않나요? 이런 그 확약서 같이 이게 여기서 이거 결정하시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 맞아요. 그 사인을 하기가 상당히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모르겠거든요. 몰라요. 저희도 그 마음을 백파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경험이 좀 쌓인 거는 한도 샘플을 정했을 때 조금 부담이 가도 그때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갖자. 사용자 환경에서 좀 더 써보고 맞습니다. 거기서 그때는 뭘 수정해도 돼요. 근데 그걸 넘어가면 저희가 이제 중간에서 좀 애매해지죠. 맞습니다. 제조사장님도 끝내는 더 이상 손대면 나 그거 뭐 쇳값 받아야 돼 이렇게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대표님도 한 마디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으니까 시드를 조금 구축해 놓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도 혼자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맡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걸 스터디를 통해서
혼자 할 수 있는 힘을 길리고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1인 기업이어도 저 같은 경우에도 혼자 이거 진행을 했을 때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페이지는 혼자 키웠거든요. 그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반려용품을 하기 때문에 제가 키우는 강아지를 주기적으로 올리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런 견주분들을 많이 팔로워를 확보해 놓고 크라우드 펀딩에 갔을 때 이미 그 주요 타겟으로 설정한 분이 저에게 유입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득을 얻었거든요. 그렇게 혼자 나 제품 만들면 인기가 많을 거야 이렇게 확언을 갖지 말고 미리 준비해 놓은 과정을 통해서 서포터나 이런 충성 고객들을 확보해 놓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